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덕정 옥정선이 담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덕정 옥정선은 양주와 포천 지역의 수건이었는데요. 정부의 승인으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가 12일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진행될 경기 지역 도시철도의 중장기 전략. 특히 이번 계획에는 6개 신규 노선이 포함됐는데 경기 북부 지역의 수건인 덕정 옥정선도 선택을 받았습니다. 덕정 옥정선은 7호선 옥정역과 경원선 덕정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3.9km의 노선. 총 사업비는 4,018억 원으로 양주 옥정 신도시의 철도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원선인 덕정역에는 GTX-C도 들어설 예정. 현재 7호선 옥정 포천 구간 공사가 진행 중인데 덕정 옥정선이 건설될 경우 포천에서 옥정역을 거쳐 덕정까지 이동 후 GTX-C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인 고시 이후에 각 노선별 사전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노선은 신규 노선 6개를 포함해 총 12개입니다. 총 연장은 104.48km, 총 사업비는 7조 2,725억 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파행을 끝나고 2026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 기본소득과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전액 삭감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교위 부위원장 김민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세수 부족소 포퓰리즘 사업에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며 청년 기본소득 614억 원과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98억 원 삭감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청년지원 정책의 성과 부족, 중앙정부 정책과의 중복, 재단 업무 영역의 중복성 등을 근거로 들며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절감 재원을 돌봄, 여성 안전 등 민생 분야에 재배분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약 98억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특정 계층이나 기관에 대한 정치적 반대가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단 예산이 전년 대비 약 60% 가까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경기북부 대개발과 관련된 추진단의 실제 사업비가 고작 7억 원이라는 것은 북부 발전에 대한 집행부의 실질적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에 삭감된 사업비는 전액 복원하고 오히려 증액해 추진단이 북부 발전의 설계자이자 조정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단독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양주시가 사전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시는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이 확정될 경우 내년 상반기에 입주할 수 있는 임시청사를 덕정동에 확보했으며 역세권 개발 부지에 신청사 부지도 제한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교육 수요가 늘었음에도 통합교육지원청 구조로 맞춤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양주시는 교육지원청 신설이 미래 교육도시 도약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상황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법무부 장관이자 양주 지역 국회의원인 정성호 의원이 GTX-C 착공 지연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법무부 장관 취임 뒤 개혁 과제 못지않게 챙겨야 할 민생 현안이 많다며
착공식 이후 2년 가까이 공사비 문제로 첫 삽조차 뜨지 못한 GTX-C 노선도 그중 한 가지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최근 국토부와 시행사가 법무부 소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거쳐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며 중재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내년 3월 중순이면 심리가 끝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전북 지역을 방문해 농업위성과 유전자원 등 미래 농업기술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포천 가평 지역 농업에 미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하기 위한 방문이었는데요. 김 의원은 농업위성센터와 농업유전자원센터 등을 방문해 농업위성 개발 현황과 기후변화 대응 품종 연구 현황 등을 듣고 포천과 가평 지역 적용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포천 가평은 기술 기반 농업 필요성이 크다며 미래 기술이 지역 농업의 기회가 되도록 연구기관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지혜 국회의원이 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후에너지 환경부 시대 법정 기금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가 산업, 금융까지 바꾸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지속가능한 재원 구조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논의됐는데요. 박 의원은 기후에너지 산업에 대한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수라며 기술 개발에서 실증 설비 투자와 인프라 확충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 안정적 자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경기 성장펀드 모델 등이 제안됐으며 박 의원은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게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누에를 익혀 건조시킨 홍잠이 지방분해 효과가 높아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치매와 파킨슨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입증되면서 산업화를 위한 연구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지방 사료를 12주간 먹이고 비만을 유도한 쥐들입니다. 누에를 증기로 익혀 동결 건조한 홍잠을 먹인 후 체중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실험 결과 체중과 간 축정 지방량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동물 실험을 진행한 결과 고지방 식이로 비만을 유도한 쥐와 이 고지방 식이로 비만을 유도한 쥐의 홍잠을 같이 먹였을 때 홍잠을 먹은 쥐에서 비만이 감소하고 지방간이 억제되는 효능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체중 증가량이 17% 이상 감소했고 간 중성지질과 간 콜레스테롤이 각각 56%, 41% 이상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체중과 간 축정 지방량이 줄어든 이유는 홍잠이 간세포 세포막에 존재하는 대사조절 수용체에 작용해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의 소비를 촉진했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홍잠이 국내외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신청 절차도 밟을 계획입니다. 지방이 간에 쌓이는 것을 억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방이 체내에 들어온 지방이 빨리 산화가 되도록 이렇게 촉진하는 작용과 그다음에 체내에서 지방이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서 전체적으로 지방량이 감소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성인 72명을 대상으로 12주간 하루 1.2g씩 홍잠 분말을 섭취하도록 한 뒤 건강 개선 여부와 안전성 평가도 진행됐습니다. 간 건강 개선 효과까지 입증되자 양잠 농가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그런 기능성 연구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30대, 40대 분들도 홍잠을 찾게 된다고 하면은 누에에 대한 그런 수요가 더 많은 연령층으로 확대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도 그만큼 생산이라든지 그런 소비가 확대가 되어서 그런 많은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99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 수는 2배 넘게 증가하고 국내에서도 지난 10년 사이 비만 인구가 8%포인트 넘게 늘어난 상황. K건강기능식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산업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동두천시가 오는 18일 동두천시 평생학습관에서 교육발전특구 성과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년차를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보고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포럼과 유튜버 미미미루 특별 강연, 토크쇼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4일 부족했던 대설 대응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설 대응 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는 지난 4일 내린 눈으로 제설제 사전 살포가 충분하지 못하면서 퇴근 시간 극심한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도는 대설 재난 대응 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경기도 인근 지역의 강설 상황, 눈구름 이동 속도 등을 고려한 뒤 권역별 제설제 사전 살포 시간을 명시해 제설 작업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도는 시군별 주요 도로에 대한 제설제 살포 현황은 물론 시군 연계 구간의 제설 작업 시작 시간과 제설 상황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직접 공유하고 점검할 방침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올해 2차 정례회 회기를 이달 18일에서 24일까지 엿새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내년도 본 예산안과 올해 마지막 추경안 심사를 개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까지 의사 일정을 늘려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27일 열리지 못한 본회의는 이달 18일로 연기됐으며 마지막 본회의 날인 24일 내년도 본 예산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연천군 임진강 자연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임진강 자연센터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우수한 생태 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거점 시설인데요. 전시와 교육,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상설 전시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전망대에서는 임진강 주상절리의 절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호사비 오리 등 임진강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양주시가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옥정 신도시와 회암사지를 연결하는 버스 노선 10.4km 구간인데요. 이번 지정으로 양주시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 교통 관련 규제 특례를 받게 돼 서비스 개발과 실증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양주시는 내년에 자율주행 버스 운행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지능형 교통체계 연계 등 서비스 구축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의정부시가 어린이집을 찾아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과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교육을 통해 자기보호 능력과 권리 인식을 높였고 보육교직원에게는 신고 의무자로서 역할을 다시 점검하는 예방교육이 이뤄졌습니다. 이재진 여성보육과장은 아동학대 예방은 사전인식과 현장의 실천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예방활동을 지속해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천시는 시민기자단과 누리소통망 서포터스를 대상으로 2025 시민홍보단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시민홍보단이 수행한 활동을 돌아보고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제8기 시민기자단과 누리소통망 서포터스 등 16명이 참석했으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전달한 경험을 공유하고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의정부시가 내년 1월 1일 새해 해맞이 행사를 엽니다. 호원 생활체조광장에서 출발해 경기도청 북부청사역 인근을 지나 신곡 세빛정원까지 산책 코스를 걷는 행사인데요. 최종 목적지인 신곡 세빛정원에서는 해돋이 감상과 사전에 접수된 편지 공개, 신년 운세 뽑기 등이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